다시. 자, 여기 한번, 이게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이 어디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별별, 그리고 도가 아니고 시, 군.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이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것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전 나중에 이제 용, 기, 지, 도 이렇게 할 건데 그 말만 해도 알아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면서. 이것들 지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제 처음부터 이런 것들 이제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따라오긴 좋아요. 이제 재미도 있고, 이제 이거 가지고 막 글자 따가지고, 이제 리듬 타서 외우면은 재미는 있는데, 실력 향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아는 거지,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계획, 관리계획 안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둘 이상, 여기에는 광역단체는 도 하는 게 있죠. 여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물론 도 종합계획도 있는데, 우리 공부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둘 이상을 결합하게 되면 뭐라고요? 광역도시. 그러니까 광역하는 것이 인천광역시, 광역시 말고 광역하는 말 나왔다면 둘 이상 결합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군을 결합하는 것도 광역도시 될 수 있다고 했죠. 둘 이상의 시도를 결합하는 것, 둘 이상의 또 시군을 결합하는 것,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이 둘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자, 여기 한번 계획 한번 세워볼까요? 특별시, 남양주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누가 수립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자치단체 장이 수립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라고 했죠. 지방자치장이 수립을 하는데 계획을 수립합니다. 누가 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해요. 수립해서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조사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그림 지었는데 도심이 있고 여기 새롭게 부도심을 개설을 하기로 했어요. 기존에 부도심이 있고 그러면은 그냥 남양시장이 저기가 풍수 지리상 좋으니까 부도심 만들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기반시설, 주택이라든가 주변의 환경,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가 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몰되는 지역이 아닌가 조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럼 뭐라고요? 기초조사 해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 남양주시장이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요 대통령이 무슨 권한을 행사할 때 국민들 의견 듣겠죠. 국민 의견 듣고 국회 의견도 들어야 되겠죠. 처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의견을 드려야 돼요. 의견을 듣는데 의견은 두 가지죠.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도 있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것도 있어요. 의견을 듣고요. 여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추가하기로 했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또 협의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부도심을 만들 때 여기 군사실에 중요한 군사실이 있다고 쳐요. 그럼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군사기밀이 파헤치면 안 되니까 개발할 때.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과 뭘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양주시장이 독단적으로 하다가 경솔한 결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다 있어요. 지방자치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확정되면 자기들끼리만 알아요? 우리한테 알려줘요? 알려줘야 되겠죠? 공고하는 거죠. 공고하면 여기 이제 부도심을 만들겠다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면은 그냥 그게 공고고 그 부도심을 어디에다가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 자세히 또 서류 같은 걸 비치해서 우리들이 열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한다. 뭐 30일 하는 말인데 그 무시하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도시군 계획은 누가 수립을 해야 돼요? 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거예요. 수립. 근데 그냥 덜컥덜컥 수립하는 게 아니고 미리 다 뭐 해야 돼요? 그 지역의 토지가 개발하는데 적합한가? 재해가 너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주민들 의견 들어야 되죠. 여기 부도심 만들게 되면 주변의 주민들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니까 주민들 의견 듣고 그리고 누구 의견 들어야 돼 또? 남양시 의회 그냥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통제하라고 만든 거예요. 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의견 듣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 업무지만 또 국가 업무와 관련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 뭐 해요? 심의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법에 공부하던 공고한다, 고시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 공고, 고시는 같다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일단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알린다. 공고한다, 고시한다. 여기는 이제 공고. 제가 이제 법적으로 공고라고 한 데는 공고, 고시라고 한 데는 고시하지만 여러분들은 고시라고 그냥 통일해서 알아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고시라고 해서 틀리게 안 내요. 우리한테 알려주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결정했어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지역의 주민은 누구예요? 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당연히 공고. 또 우리들이 알고 싶으면 열람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시는 중요한 것들은 다 고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하면서 나중에 시험 보는 요령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걸 다 미리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건 항상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거 가지고 시험장 가시면 돼. 이제 지금 공부하다가 정리를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속 해드릴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낱개로 외워야 되는 게 있고 낱개 이런 것들을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시험장 가시면 돼요. 낱개로 외워가지고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너무 어렵고. 다시 보면 도시군은 계획을 누가 수립해야 돼요? 도시군의 장이 계획을 세워요. 권한을 맡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얘가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들 의견도 듣고 중요한 결정할 때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전에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관계 조사해야 되겠죠. 여기 부도심을 하는데 적합한가? 뭐 지진이 해마다 발생하는데 부도심한데요. 지네 땅값 올리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야 돼요. 절차. 이거 여기 군사시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국방부 장관과 또 협의도 해야 되잖아요. 국방부와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이 도시의 전체 발전을 남양시장이 자기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또 치밀한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계획위원회 힘이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어요. 여러분이 알려주고 그게 뭐예요?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한다. 여기는 시험에 잘 안 물어봐요. 결과적으로. 이게 있다는 말 알면 돼요. 있다는 거 나중에 또 다 정리할 겁니다. 어떻게 이제 순서 같은 것들 주로 이제 여기에서 물어봐요. 여기. 그리고 여기 잘 중요해요. 누가 하는가 이런 것들 물어보고 그 절차 여기 기초사 같은 거 좀 물어보시고 주민들 의견 묻는 거 이런 데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도로도 개설을 해야 되고 또요 여기 있는 토지의 쓰임새 용도 그리고 용도 뭐라고 하죠? 아까 용도 뭐야? 용도 지역 뭐가 있다고요? 도시 지역 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거 자꾸 개발하면 안 되겠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개발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 농림 지역도 여기 건축물 건축 같은 것들 함부로 못 하겠죠. 농사져야 되니까. 관리 지역은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도시로 데려가나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예비군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유산 성격이 있는 게 있고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과 유산 성격이 있는 게요. 이제 어디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기를 개발해 주로 이렇게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주택을 주로 건설하도록 하는 지역이 주거지역. 뭐라고요? 주거지역. 그리고 이제 상가 건물이 있는 도심지 같은 데 무슨 지역이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해도 돼요. 상업지역. 공장 짓는 게 무슨 지역에 있어요? 공업지역. 그래 용어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도 있는데 이렇게 뭐 쉽게 그냥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도시라고 해서 다 개발하면 돼요? 안 되거든요. 개발하면 안 되는 거 녹지지역.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도시는 개발의 정도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또 주거지역도 또 나눌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볼 때 부담되는 것 같지만 제가 뭐 수백 번을 얘기하거든요. 그냥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절로. 그리고 아까 말했죠. 8,300개 조문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양이 많은데 첫날 듣고 다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날 듣고 다 하려면 2가지 전제 요건이 있으면 돼요. 제가 아인슈타인만큼 천재면서 여러분들도 그만큼의 천재이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힘든데 혹시 그렇다면 될지 몰라요. 근데 일단 제가 그만큼 천재가 아니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만큼 천재는 뭐 한 분쯤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서서히 알아나간다.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내가 오늘 강의를 100가지를 했어요. 그럼 어떤 분은 10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1개밖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가 기본적인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나씩 쌓아서 어때? 10월에 가서 시험 보는 거다. 하는 거예요. 네, 뭐 모르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자꾸 질문하고 열심히 또 복습하고 해가지고 서서히 일어나가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제. 공법, 부동산 공법. 요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시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한테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1차 중요하죠. 근데 최종적으로 2차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서 관문이 뭐예요? 얘. 얘가 왜 그러냐? 과락을 맡겨요. 과락을.
여러분, 어지간하면 뭐 과락 맞아요, 잘못하면. 절약해서는 뭐 과락 안 나오겠지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양을 너무 늘렸을 때. 그냥 기기적으로 외웠을 때. 과락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근데 5월 가면, 이제 서서히 이제 3월 가고 5월 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았다, 그냥 알아요, 알아. 외우는 게 아니고.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해야 돼요. 그래도 떨어져요. 그냥 기계로 외우면.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꾸 들으셔야 되고, 서서히 쌓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그 절차 같은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요거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누가 하는가? 어떻게 절차 밟는가? 이 밑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정하는데 용도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들으면서 알게 될 거예요. 저절로 당연히. 도로 같은 거 개설하는 거, 또 여기에다가 관공서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부도심이 됐으니까. 그러겠죠? 그럼요. 그런 것들 만드는 게 뭐예요?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도로를 건설한다 그러면 이게 도로가 뭐라고요? 도로 같은 걸 뭐라고 했죠? 무슨 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냥 또 남양시장이 여기다 도로 만들게 담당 공무원 도로 개설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역시 여기에서도 도로 개설하는데 그 지역이 적합한가 뭐 해야 돼요? 기초조사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아무데나 해가지고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민들 또 의견도 들어야 돼요. 중요한 도로, 뭐 작은 도로 같은 건 필요 없는데 큰 도로 같은 거, 간선도, 주간선도 이런 것들은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돼요. 지방의회 의견은 뭐 다 듣는 건 아닙니다. 큰 것들,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을 세운다 해서, 안을 수립한다 해서,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초안 이런 말 할 때 입안을 해요. 이제 입안은 누가 하느냐? 특별시정, 광역시정, 별별시장, 군수가 입안해요. 이것도 역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마지막에 뭐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우리한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야 되겠죠. 고시. 관련 서류 비치해서 열람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시는요, 도로를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고시인데 아무리 글로 설명을 해도요, 도로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이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간단하게.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형도면이라 지형도면. 뭐라고요? 지형도면. 이와 관련된 지형도면. 지형도에 도로를 어디다 개설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밝혀준 거. 한눈에 딱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이거 안 그려주고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말로 설명하고 글로 설명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가는 몇 차선 도로다. 잘 안 떠올라요. 그림 딱 그려주면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형도면 없는데 여기 구체적인 것들. 구체적인 뭘 해야 돼요? 지형도면도 작성해서 고시를 해줘요. 그러면 이거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언제 효력 발생해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아주 많이 물어봐요 시험에서. 이거 그냥 단순한 이거 서류만 고시해서 효력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내용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요 이제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기다 도로를 만들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토지가 여기 있을 수 있죠? 없어요? 있을 수? 저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그럼 도로를 이렇게 좀 넓게 하게 될까? 자, 도로를 개설하겠어요. 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건축 허가 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을 이제 제한받는 거예요. 여기서 개발 제한받게 돼요. 언제부터요? 지형도면 고시 한 날. 이때부터 이제 개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이죠. 예. 고시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몇 번은 그럴 거예요. 이제 11월, 12월, 1월, 2월까지도 질문은 쉬는 시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여기 수백 명 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개인적인 궁금증들은 지금 괜찮아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하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다 알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질문을 하셔도 좋은데 나중에 뭐 친해지면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하다가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면은 이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 해주시면 돼요. 자, 고시는 다 해야 돼요. 고시 여러분도 고시 하시잖아요. 지금 중개고시 하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내가 그 말 나왔으니까 하면 고시는 다 한다.
고시 안 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하면 돼요. 시험 볼 때. 고시는 다 한다 그러면 돼요. 예, 지형되면 뭐 한 날 효력 발생해요? 지형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지형도는 고시하기 전에. 공사 시작한 사람, 지형도는 고시하고 공사하지 마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보세요. 여기 만약 10층짜리 건축물 건축 공사 시작했는데 9층까지 올라가는데 하지 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미 시작한 사업이나 공사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기득권이잖아요. 내가 이미 시작했는데 그거 다 철거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 원칙이에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다. 그건 법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미 내가 시작했는데 실제 법에서도요. 그 법률로서도 내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이 법률을 나중에 이미 취득했어요. 내가 권리를 취득했는데 나중에 법을 바꿔서 이걸 박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소급입법 금지거든요. 근데 그 관리계획은 법률보다 효력이 더 낮은 거예요. 근데 이 관리계획으로 내가 이미 권리를 확보했는데 박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이 말은 뭐 어디나 써먹는 거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몇 군데 이제 그 나올 말들인데 이런 것들은 쓰는 게 아니고 정리해서 표를 해가지고 여기서 기득권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나면 이거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게 저절로 알게 돼요. 여기가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건축물 건축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건축은 돼요. 아주 근데 제한을 받죠. 이미 내가 시작을 했어요. 공사 시작했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바꾸면서 너 공사하지 마.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도시군 관리 결정에도 관계없이 이미 시작한 사업이나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말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나왔을 때 읽으면서 하나 자꾸 듣다 보면 뭐 전체적으로 정리되는 게 있고 뭐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해서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도시군 계획에 두 가지가 있는 거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을 합한 거가 광역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올 때요 시험에서. 근데 뭐 쉽잖아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 광역도시를 이제 광역계획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이게 광역도시계획. 그렇게 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 밟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전문성 확보하고 또 자치단체 내에서의 전문성 확보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 거죠. 이런 절차는 저절로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래요? 도시군 관리계획.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있죠? 용도 지역. 이거 뭐요? 기반시설. 이건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거 도시개발사업. 여기는 정비사업에 가는 계획. 이런 것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써봐야 소용없어요. 왜냐면 그냥 외우면요 나중에 양이 많아서 잊어먹어요. 예, 이제 다음 정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런 나오면 그냥 외운 사람들은 뭔지 몰라 헷갈려요. 전체적인 절차를 할 거예요 이제 또 계속. 그러면 저절로 알게 돼야 돼요. 저절로 알아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게 한 이만큼이다 그냥 외우면 되는데 나오는 게 이만큼이다 못 외운다니까요. 실제로 그 공법은 그렇게 양이 많아요. 이거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튼 저랑 공부해서 이건 뭐 50점 이상은 맞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합격이에요 다. 아니 물론 사람이 다 다르니 저는 최저점을 말하는 거예요. 최저점을. 수업을 꼭 들으면 2차만 보는데도요 작년 재작년에 과락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다른 학원에서 대한민국에서 2차만 보는 사람인데 1년 동안 2차만 공부했는데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저랑 하면 이제 그렇게는 안 하니까 저는 왜 그랬다고요? 양을 늘리니까 그랬다.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니까. 어렵지만 자꾸 들으세요. 그럼 이제 절대 걱정 안 해도 돼요. 공법은. 알게 되거든요. 여기서만 해도 이미 시험에서 이제 두 문제쯤 나와요. 여기서. 이 정도만 알면은. 근데 이걸 외우면, 여기 또 다른 것들 다 붙여 외우면요. 그럼 틀려요. 아는 건 많은데 틀려요.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디가 포인트가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이제. 그리고,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그럼 광역도시 계획 세울 때, 여기 계획 세울 때, 수립할 때, 기초조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돼요. 주민들 의견, 지방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계획을 이제 세워요. 여기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하니까 누가 계획을 세웠어요? 특별시장, 남양주시장이 하면 돼요. 여기를 계획을 세울 때 만약에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을 결합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해야 돼요? 경기도지사가 해야 돼요? 인천시장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겠죠, 같이. 그죠? 공동수립. 그러니까. 여기는 공동수립. 여기는 계획을 누가 공동수립하겠어요? 시도지사 공동수립.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같은 도 안에서 시군에 대해서 광역계획을 지정했어요. 누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시장, 군수, 공동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를 결합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보다 상급자여야 돼요. 자기가 혼자 남양주시장이 옆에 있는 구리시를 합해서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도지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를 결합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여기에 있는 아까 제가 여기 특별시 광역시도를 광역자치단체, 여기를 기초단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 그 지방정부 위에 뭐가 있어요? 국가가 있겠죠? 당연히 국가가 있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토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를 결합해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시도에 대해서. 자, 광역계획권 지정 누가 한다고요? 여기에 있는 둘 이상의 시도에 대해서는 누가 지정해줘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그럴 거예요. 만약에 한 1000번도 넘게 말할 거예요. 10,000번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장 할게요. 여기에 이제 둘 이상의 시군 같은 도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도지사.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는 국장. 이렇게 지정해주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가 세웠죠? 둘 이상의 시도에서는 누가 했어요? 시도지사.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시도지사.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 구역이 있을 때는 누가 세워요? 계획을. 시장군수. 공동수립한다. 둘 이상 공동한다는 거예요. 공동수립.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네들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을 때는 목적이 있겠죠. 무슨 뭐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의 내용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이 사람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승인 받아요? 당연히 여기 국장.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도지사. 이게 광역도시계획의 이게 70%예요. 이거 하면 만약에 내가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더 자세히 하는 이유가 1번으로 나와요. 1번, 2번에 나와요. 문제 보통. 올해 안 나왔는데. 그러면은 일단 이게 어려워도 물론 이거 틀렸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1번, 2번에 틀리면은 야, 내가 공부가 덜 됐나. 당황스럽고요. 이거 공부했는데 틀렸으니까 좀 나중에 될까 막 걱정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다른 것보다 양을 좀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공부할 중요한 것들은 이제 다 외울 수 있도록 하지만 여기도 양이 많거든요. 좀 더 줄여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해요. 근데 이것만 해도 이게 한 70%가 되는 거예요. 요거예요. 만약에 70점을 노리고 들어갔다. 이것만 하고 들어가도 돼요. 틀려도 되거든. 다른 거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앞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좀 맞추기 위해서 얘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자, 다시 볼게요. 광역계획권 있죠?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 누구? 제일 높은 사람. 우리 국토계획본에서는 대통령 아니에요. 제일 높은 사람 누구? 국장 지정했어요. 그럼 계획은 누가 세워야 돼요? 시도지사 세웠죠? 그럼 그것이 국장이 지정한 목적이 맞는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승인 받아야 돼요. 승인. 그리고 이제 이 승인을 하는 사람이 협의,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도시의원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이것도 공고 그리고 열람하도록 한다. 여기는 지형도면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지형도면은. 왜냐하면 우리들의 행위를 직접 규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들은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들과는 직접 관련성은 좀 떨어져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공고, 여기는 고시랬는데 그 구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해줬죠. 누가 했어요? 도지사는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요거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저절로 떠올라져요. 근데 두 개를 다 공부하다 보면 처음 헷갈려요. 그러니까 단순화 시키는 거 자꾸 누가 했죠? 국장. 계획을 누가 수립했어요? 시도지사. 다시 누구한테? 국장에게 승인받는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기초사 그리고 의견 청취하고 승인해주는 항상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사람이 협의심의하는 거예요. 협의심의. 그래서 국장이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면 그럼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한다.
제가 이제 송부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뭐 하겠지만 뭐 송부 이런 것들은 안 할 겁니다. 이제 일거는 주는데 강조 안 해요. 제가 강조하는 것만 여러분 자꾸 가져야 돼요. 모의고사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시하고 제가 강조하는 것만 정확히 가져가면 그럼 점수가 그런 분들은 이제 70점, 80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양을 늘렸다 책임을 못 져요. 이제 그럼 점수가 안 나와요. 양을 늘려서 올해 난 2차만인데 양을 늘려서 점수를 잘 맞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50점 잘하면 이제 60점 잘 안 돼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그럼 이제 오히려 70점, 80점 나올 수 있는 거죠. 늘리면 안 돼요. 절대. 대신에 저는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올해 나온 것 중에서 나올 게 있으면 하는데 저는 요약집이 해마다 그래서 참 많이 바뀌어요. 올해 나온 것 중에서 이제 내가 강조했어요. 올해 나온 것 중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없다 빼버려요. 그럼 요약집에서. 그런 것들은 하나라도 부담을 더는 거예요. 장미란도 200kg 들지만 200.5kg 이거 못 들어요. 나중에 부담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양이 많아지면. 그래서 하라는 것만 자꾸 해서 그것만 정확히 가져가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조금 추가로 살을 붙이면 돼요. 이게 절차예요. 이제. 그리고 기초의사, 의견 정치 이런 것도 뭐 틀리게 나올 게 없고 공청회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하면 돼요. 계획서였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해 줬어요. 누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시장군수 공동수립. 그럼 시장군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되죠? 그 승인하는 사람이 이제 이것이 이 계획을 세워도 되는가 관계행정과 협의 심의하는 거예요. 요거는 시험에서 잘 안 물어봐요. 이제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읽어봐야 돼요. 지문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답이 되는 지문이 있고 그냥 양념으로 출제되는 지문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양념으로 출제되는 지문들은 제가 그렇게 강조를 안 해요. 모의고사 때만 읽어보거나 나중에 이제 동영 같은 데서 제가 지문 내면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이제 그런들. 그런데 답이 되는 지문들 이거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5개를 다 알아야 푸는 게 아니잖아요. 5개를.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옳은 것은 찾을 때는 거의 다 5개를 거의 다 알아야지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건 좀 어렵죠. 이제 그렇든.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도시군 계획. 누가 계획을 세우겠어요? 이건 공동수립 아니죠. 누가 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세우는 거예요. 이제 계획을 어떻게 해서요? 기초의사, 의견 정치에서 그리고 협의 심의하는데 여기서는요 이제 좀 차이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기본 계획은 그 지역의 자치단체의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에게 승인받으면 안 돼요. 그럼 국가가 지방자치를 간섭하는 게 돼요. 아까 이거는 왜 그랬어요? 이건 국장이 처음에 의도해서 계획권을 넓게 지정해줬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거고 여기는 지방자치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시장은 국장에게 승인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스스로가 협의, 심의해서 확정, 공고, 열람시키는 거예요. 다만 시군은요. 이 사람들은 아까 편의상 도가 너무 넓어서 이렇게 줬다고 했잖아요. 그죠? 본래 업무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근데 시군 넓어서 줬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 승인. 왜냐하면 그 남양주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보이면 경기도 전체 토지 이용과 관련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도지사가 이제 협의 심의해서 승인해 주는데 뭐 여기 협의 심의는 그냥 무시하고 돼요. 여기 이제 이것만 절차 보면 여기는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 몇 개 추가할 게 있고 다시 한번 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 차이가 있죠. 시장, 군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에게 승인받는다. 승인받는다. 이 뒤는 몰라도 돼요. 강조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다 안 해요. 다. 이제 시험 볼 때는 이거는 기억해라. 이거는 지문으로 그냥 양념으로 나온다. 이렇게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또 빼는 것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기초의사, 의견 정치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 또는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하겠어요? 원칙적으로 공동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다시 이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가 현재. 특별시장 차이가 확정하겠죠?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을 해줘요. 이제 뭐 승인, 결정 이런 구별 안 하셔도 돼요. 단어 같은 것들은 뭐 똑같이 도지사에게 통제를 받는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군수는 도지사 결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장 중에 남양주시는 인구가 얼마예요? 50만 넘어야 안 돼요? 넘어요? 그걸 이제 대도시라고 대도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해서 인구가 50만이 넘는 이상이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요? 대도시. 대도시 시장은요. 요는 자기가 결정해요. 대도시가 아닌 시군은요.
자기가 결정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돼요. 자, 여기 저 앞에도 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승인 받아야 돼요. 광역계획권 지정한 사람에게. 원칙이죠. 자, 원칙에는 예외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 이건 이제 하나하나니까 특별시장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시장은요? 받아야 돼요. 점점 올수록 중요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하급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더 넓어져요. 더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중요할수록 통제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기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들잖아 지금. 그죠? 여기는 누구도 도망갔어요. 대도시장도 도망갔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거예요. 자꾸 들으면 돼요. 그냥 외우면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자꾸 여러 가지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둘 이상이니까 이게 했고, 기본 계획은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시장구수는 부모에게 이제 통제를 받아야 돼요. 여기 대학생쯤 되니까 지가 이제 외출 시간 같은 것들은 지가 좀 결정해야지. 요거 이제 도시군 관리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거든요. 구체적인 업무잖아요. 저 인생 계획이고, 인생 계획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성령이 돼도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통제 받아야 돼요.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부모한테 안 하면 돈 안 주거니까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외출 시간 같은 좀 경미한 것들은 대학생이니까 대학생 지가 결정해요. 이것까지 간섭하면 막 집 나가버려요. 답답해서. 근데 이제 여기 초등학생, 중학생, 초중고등학생 여기 시장문서 작은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미한 것도 다 외출 시간도 부모에게 결정을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정권이 점점 넓어진다. 이렇게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공부하면 간단해요.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의아할 수 있어요. 저것도 그냥 외우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자꾸 설명하지? 나중에는요, 이게 쌓이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한 걸로 설명할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해서 같이 가면 돼요. 또 이제 정리하면 물론 여기보다 조금 더 양을 추가해야 돼요. 특히 오늘 뭐 몇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좀 추가해야 되고, 정리하면 누가 여기는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누구인가? 이거 이제 오늘 갖고 다 정리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었다 또 까먹어요. 언제 까먹어요? 다음 시간 되면 까먹어요. 다음 시간이 다음 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 3교시 되면 까먹어요. 이제. 그거 한 거 또 다음 시간에 까먹어요. 4교시 되면 또 까먹어요. 또 해줘도 그만큼 양이 많고 어렵거든요. 그걸 이해를 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제일 어려운 거 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거 법이 아까 우리 5개 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하나가 1차는 뭐 널널하게 합격해요. 독학하는 분인데 그 연세가 드셔서 컴퓨터를 잘 사용을 못해요. 뭐 회원가입 막 이런 걸 못해요. 독학만 하는 사람이요. 한 10년 공부하고 있는데 1차는 뭐 항상 돼요. 아주 높은 점수로. 2차도 점수는 60이 넘어요. 근데 공부 과락으로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10년 넘게. 혼자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뭐가 나온지를 몰라. 정리가 안 돼요. 혼자 해가지고. 이건 독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외국어 공부한다 이렇게 말한 거고, 이해를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모르는가 이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합격하기 어려워요. 이제. 남들도 다 어렵다 생각하고, 물론 여기서도 이해도가 좀 많은 분이 있고 떨어진 분이 있어요. 그건 내가 그동안 책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변호사들이 가끔 이제 중개사 자격증 한번 딸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애들한테 말하죠. 다 그냥 혼자 하는데 너는 한 뭐 2달쯤 업무 보면서 한 2달쯤 좀 시간 하루에 그래 몇 시간 확보해서 하면 된다. 대신에 공법은 내 강의를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과락이에요. 변호사들도. 평소에 접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상해요. 보면 뭐 도지사 승인 받는 걸 우리가 중개 업무를 해서 왜 필요한가 도대체가. 이거 필요 없거든요, 이런 것들. 근데 뭐 이런 걸 하라고 하고 시험에 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잘못된 거니까 더 관련된 거 내세요. 바꿔달라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공부해야 되니까 더 어려워져 또 이제. 뭐 지금까지 나온 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이상하죠. 이런 거 물어. 도지사 국장이 하는 거 막 엄청나게 많이 물어요.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한 거 기본적인 내용들 또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여러 가지만 지금 이거 한번 봤어요. 이제 누가 지정하는가,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승인받는 거. 이거. 지금 뭐 알죠? 지금 알면 된 거예요, 이거. 아까 부연 설명드린 것들은 이런 체계를 알려고 한 거고요.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뭐야? 도시군 계획이다. 누가 수립해요? 이제 도시군으로 왔으니까 그 도시군의 장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예외적인 것들을 이제 공부를 또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리고 절차 같은 것들은 이 아래 절차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위에 있는 절차예요. 위에 있는 절차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절차 공부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 시장 군수만 다시 한번 볼게요. 맨 앞에 광역도시계 시장 군수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도지사죠. 도지사. 뭐 실수할 수 있어.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개선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또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되죠. 여기까지는. 근데 관리계획 오니까 여기서 대학생이 지가 알아서 결정해요. 대도시의 시장은 스스로 결정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엄마한테 간섭 받아야 돼요. 부모한테. 그래서 시장 군수가 대도시, 대학생은 지가 결정하고 고등학생까지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한다. 뭐 결정, 승인 이런 말은 표현 몰라도 돼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이렇게 누구랑 연결되는가 연결고리만 알면 돼요. 연결고리만. 공고, 고시 몰라도 돼요. 우리에게 알려줘야 된다 하는 취지만 알면 돼요. 언제 효력 발생한다? 지역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이제. 똑같은 말도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귀가 뚫리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도 이제 좀 정리하고 해서 이제 시험장에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79페이지가 기본계획이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 원칙 한번 볼게요. 좀 익숙해졌는가 이제. 근데 이거를 자꾸 굉장히 반복하는 거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79페이지. 네모표 위에.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서 읽으면서 이게 그때 들은 말이구나. 이거 기억하면 되겠구나.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 나오겠지만 예외는 지금 안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확정과 승인 하는 말 있죠? 승인. 니은 승인만 볼게요. 니은. 특별시장은 지가 확정하면 돼요. 근데 니은에 보니까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만 보면 쉬운데 이제 문장에 막 섞어놓으면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말을 바꿔놓으면. 그런 거 찾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연습은 언제 하느냐? 이제 7, 8월부터 더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그전에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 모의고사도 자꾸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 보시면 오늘도 이제 마킹 실수했을까 걱정되시는데 모의고사를 안 본 분들은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모의고사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실수를 안 하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시간 같은 거. 모의고사 보는 것은, 모의고사 문제 푸는 것은 도움 안 돼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류 있는 것들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공법은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점수 아무 상관없어요. 마킹하는 연습, 시간 배분하는 연습,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하는 게 있는데, 거기도 도시군 관리계획은 의의는 안 보겠습니다. 의의를 볼 거 없어요. 법적지, 국가계획과 부합해야 되겠죠? 국가계획에. 누가 우선해요? 국가계획이 우선하겠지, 당연히. 근데 지문에 나오는데 답이 절대 아니에요. 누구나 아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고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또 부합해야 되죠? 관리계획은. 자, 내용 한번 볼까요?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자, 제가 용도지역만 써놨는데, 여기는 용도, 뭐가 있다고요? 용도 뭐가 있어요?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구역. 그래서 용이 3마리가 있어요. 이제 뭐라고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있어요. 외우는 거 필요 없어요. 이제 하다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맨 밑에 뭐가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있는데 6번은 안 봐도 돼요. 이제 더 확인을 제가 해봐야 됐지만 올해부터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29회 또 재작년이라고 하네. 꼭 그렇게 돼요. 아무튼 29회 올해 30회 이렇게 했는데 입지규제를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저는 딱 2개만 했어요. 여기서 어디다 지정하는가, 지정권자가 누구인가. 이거 말고도 양이 많은데 안 나와야 되는 거지만 혹시 되면 요거 중에 하나 정도는 꼭 깜빡하고 낼지도 모르겠다. 이것만 하나. 이거 2문제가 나왔어요. 출제 오류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2개가 답이다 그랬는데 제가 5개 전부 답이다 해가지고 이게 관철됐어요. 제 도움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가 있었는데 다음 중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그랬어요.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1번 국장,
2번 국장, 3번 국장, 4번 국장, 5번 그리고 이제 이거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이제 됐다고 할게요. 그럼 답이 뭐예요? 5번이 답이죠? 근데 출제한 사람은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요 거의 바뀐 거예요. 부칙에서. 근데 출제한 사람이 몰라요. 본문에 안 바뀌었거든. 또 우리는 부칙까지 공부를 해요. 부칙에서 작년에 요거 4번이 국장, 시도지사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출제한 사람이 모르는 거야 이제. 그럼 다른 것은 뭐가 답이에요? 전부 답이지 부칙이에요. 사람들은 얘가 다르다 하는데 다른 것은요. 얘네들 세 개는 얘하고 얘랑 다르고 그리고 얘는 얘하고 얘랑 다르고 얘는 얘하고 얘하고 다른 거예요. 다 답이에요. 다. 하나만 있을 때 답이 얘가 되는 것이지 두 개가 다르면 얘도 다 답이 얘네들도 얘하고 다르잖아 지금. 그래서 다 답이다. 주장해서 전부 정답으로 인정받았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는데 두 개만 답 처리했어요. 저같이 주장하는 강사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전부 정답으로 해도 되는 거였어요. 작년 서울시 문제였는데 제가 거기서 강의했으면 전부 정답으로 처리하도록 했을 거예요. 이제. 근데 두 개만 됐더라고. 근데 저는 5개 전부. 올해는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시험에서 2019년에 없어져요 입시기재가. 강의 안 했어요 제가 이거는 하지 마라. 근데 작년에 이제 출제 오류가 여기 입시기재 관련해서 있었는데 뭐 대도시장이 있는가 없는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그거 하나 있는데 이제 안 했어요 제가 작년에 강의를. 역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6번은 안 봐도 돼요.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에 있는 개도시 수입 했는데 이제 입지가 없어지고 개도시 수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80페이지 네모 박스에 있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뭐 변경은 안 읽어도 돼요. 지정하면 변경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계획을 뭐라고요?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는 것도. 이런 거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발표하는 거 보세요. 이거 절차 거칠한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정할 때도 기초사 의견도 듣고 그리고 입안해서 협의 심의해라. 이런 절차를 발표하는 게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하는 것의 구체적인 사례인데 여러분들 그거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자꾸 듣다 보면 쉬워져요. 그냥 외우고 넘어가면 쉬운데 나중에 계속 어려우니까 자꾸 설명드릴 때 듣고 이해 못하는 건 이거는 내가 못하고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겠다. 자꾸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또 무슨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게 다 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본계획에 들어가요? 관리계획에 들어가요? 관리계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서 그래서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리고 2번에 있는 것을 다 합하면 뒤에 구역 들어가 있죠? 얘를 말하면 하나로 통칭하면 뭐라고요? 용도구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번에 있는 게. 그러니까 용도구역이 있고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뭘로 결정해요? 도시군 관리계획. 한다. 그래도 처음에 들을 때보다는 읽으니까 뭐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나 보다 짐작을 할 수 있죠?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괜찮아요. 못 외웠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하기 위해서 용기지도 이렇게 하는데 용 하는 건 세 개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는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 지는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도는 뭐예요? 도시개발사업과 여기 도시정비사업 할 수 있어요. 도시를 정비하는 거니까 여기는 정비사업이 있지만 그래서 용기지도. 도는 어디에 됐어요? 도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따로 공부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여기서 시험에 여기 12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시험에서 여기 이제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 이건 나올 수 있어요. 지문에. 근데 도시개발사업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나와? 여기 이제 도시개발법 파트에서 6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와요. 시험에서. 요 6문제, 아까 말했죠? 7, 2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래서 용기지도. 왜 용기지도 했냐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을 내라. 용기를 계속 지도를 해야 돼요. 격려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공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2차 포기하고 1차만 하고, 2차까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쉬워진다. 그리고 대신에 안타깝지만, 전략 과목 삼지 마라. 내가 80점밖에 할 자신 없어요. 29회 이전에 28회 이전 같으면 전략 과목 사무세요. 7점밖에 해드릴게요. 이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돼요. 27회 이전에도 보통 공법은 50점이 목표였어요.
저는 70점 맞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안 돼. 지금은 이제 자신이 없어졌어요. 이제 어려워져서 까먹기는 안 해드릴게요. 그래도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까먹기는 안 하겠다는 거죠. 어차피 중개사법에서 점수가 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제가 아주 뭐 과락맞기 이렇게 안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중국 따랐을 때. 대신에 뭐 해야 돼요? 복습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2반 하는 말인데 뭐 한다고요? 안을 세운다 해서 2반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저절로 익숙해질 겁니다. 2반. 누가 2반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 2반이에요. 예외도 있는데 얘는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번에 결정하는 말 있죠? 결정. 누가 결정해요? 특별시장은 자기가 결정합니까? 국장에게 결정을 신청합니까? 자기가 결정하죠? 근데 일반적인 시장 군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죠? 근데 대학생은 지가 하죠? 대학생은 대도시의 시장. 자기가 결정해요. 결정 읽어볼까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니까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길게 안 나오고 그냥 대도시의 시장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대도시장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서울과 부산, 인천과 세종시는 제외한 대도시 50만 이상을 대도시의 시장 그러는데 뭐 그것은 시험에 틀리게 안 나오니까 자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어떻게 한다? 직접 결정한다. 결국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5월에 가서 이제 유학집이 나오거든요. 읽으니까 이제 유학집을 딱 펼쳐놓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70점이 나왔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만약에 이거 책 펴놓고 여러분 시험 보라면 몇 점 맞겠어요? 7점 맞겠어요? 못 맞죠, 당연히. 그냥 찍는 게 나아요. 책 봐도 모르니까. 이제 5월에 가서 책을 펼쳐놓고 오픈북 테스트를 했더니 70점이 나온다. 그 말은 뭐야? 책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면 된다는 거. 그때까지 알면 돼요. 다른 거는요, 지금 읽어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같은 거는 지금 읽어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이제 모르는 것도 많지만, 지금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공법은요, 지금 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출제하는 애들도 자꾸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법은 100점이 아니에요. 105점, 110점까지 될 수 있어요. 그냥 개론에서 2문제 나올 수 있고 또 중개사법에서 또 1문제 뭐 다른 데서 1-2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2차를 포기해서 공법을 하나도 안 봤다. 그 사람은 개론에서 올해 2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틀리는 거예요. 근데 공법을 봤다. 너무 쉬워요. 공법에서 아주 기초를 내요. 개론에서 낸다 그러면. 근데 그걸 이제 까먹고 안 까먹고 하기 때문에 공법을 그래도 만약에 이제 너무나 부담이 돼서 시간도 없고 해서 안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5월까지, 6월까지는 하셔야 돼요. 진짜 공법에 개론에서 2문제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15점인데 굉장히 크잖아요. 뭐 꼭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정 이렇게 안 받고 무슨 말인가 지금 보니까 그냥 다 이해는 못해도 뭐 알 수 있는 말들 이거 외우면 외울 수 있. 내가 나중에는 뭐 이 정도는 시험에 나오면 이게 맞다 틀리다를 찾을 수 있겠다 하는 정도 되면 되는 거지. 82페이지 시형도면 작성하는 말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에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그랬죠? 지형도면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도로 놓겠다 하는 말이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로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주는 게 뭐였죠? 어디 갔어? 지형도면 작성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고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형도면 있고 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뭐 등고선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산도 있고 여기다가 도로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면 이게 뭐예요? 지형도면.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내 땅이 여기 있는데 내 땅이 이게 도로 부지에 걸쳐 있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지형도면을 이제 고시한 거예요. 대도시간인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지사에게 통제 받으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도로를 이렇게 놓을게요. 도지사에게 도지사가 그래라 했어요. 그랬더니 지형도면을 저렇게 안 하고 여기다 도로를 이렇게 하는 지형도면을 고시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도지사에게 경기도의 전체 업무 안에서 잘못되지 않은 지역론을 고시해줬어요. 그래놓고는 지가 엉터리로 지역론을 작성해서 남양주시에서 개발을 지멋대로 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통제받으라는 말이거든요. 승인받아라, 결정을 신청해라. 이 말은 상급자 누군가에게 통제받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멋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면 안 되니까 지역도면도 도지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나중에 까먹어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인가 알면 돼요,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도시장은 지역도면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취지를 알았잖아요, 지금. 자꾸 들으니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해 못했으면 다음 순환 때 알면 돼요. 언제까지? 9월, 10월까지 하면 돼요. 근데 이제 9월, 10월까지 아니고 적어도 7월, 8월까지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만 공부 바짝 해도 되는데 여기까지 점수가 안 돼 있으면 이거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알아요, 여기까지는. 예, 여기까지. 마지막에 정리해서 가는 거고. 시험을 이때 시작했다. 그럼 또 여기 점점 알아가지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못하는 사람도 있게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 이제 대도시장이 안 받는 거, 시장구수 일반적인 시장구수는 받는다는 거, 이런 취지를 자꾸 이해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이해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분명 계세요. 나중에 점점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암기하고, 그래야 하니까 버려서 이제 시험장 가는 거죠. 다른 과목도 뭐 비슷할 거라고 보여져요. 자, 다시 82페이지. 니온에 보면 이제 지역도면 승인 있죠. 시장이나 군수는 지역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괄호는 읽을 거 없어요. 괄호 있는 거. 도시군 관리 계획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다시 윗줄로 가면 시장 안에 괄호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게? 대도시장은 제외하는 말 있잖아요. 대도시장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작성해서 고시해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전체적으로 대도시장까지는 네가 네 도시를 개발 관리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라 이 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지사에게 항상 간섭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알면은 누가 승인받고 누가 승인받지 않는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고시는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했어요? 거기 도시군 관리 결정 효력은 지역도면을 고시한 날 발생한다. 기득권 뭐 한번 읽어볼까요? 도시군 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 있을 수 있죠? 그 도시군 관리, 나중에 만든 도시군 관리로 너 여기 어긋나니까 하지 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미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죠? 아파트가 50층짜리인데요. 49층까지 완성이 됐어요. 근데 도시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었대요. 너 하지 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한 사람은 계속 할 수 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걸 가지고 아시면 되는 거죠. 그 뒤에는 다만 하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가와 추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결정 고시가 있으면 그 결정 고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뭐를 하고? 내용이 있는데 책이 없으니까 책 안 보고 강의라고 그래요. 예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자, 3개월에 뭘 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 같은 건 제가 안 물어봤잖아요. 지금 신경 쓰지 말고 뭘 하라? 거기 뭘 하라 책이 있잖아요. 제가 강의 안 한 걸 여러분한테 대답하라고 하겠어요? 그 책이 있으니까. 뭘 해라고요? 신고를 하고 계속할 수 있다. 신고만 체크하면 신고.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해도 돼요. 근데 무슨 지정이 있을 때? 시가와 추정구역이나 무슨 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 고시하시면 3개월 내에 신고를 하고 해야 돼요. 3개월 지나버리면 이제 못해요. 다시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여기 아까 봤더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는 이게 있어요. 개도, 시, 수가 있어요. 입주기는 없어지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시가와 추정구역. 얘는 뭐예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돼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시가와 추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 결정됐어요. 이게 2019년 11월 30일에 지역도면에 고시가 됐어요. 그럼 이 지역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시가와 추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됐어요. 아파트 못 지어요, 당연히. 근데 이거 지정 전에 11월 30일 전에 만약에 2019년 5월 10일에 여기서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11월 30일에 지정 고시가 됐어요. 이 사람 아파트 계속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나 계속 할게요. 신고하라 이 말이야. 다른 데서는요. 이거 아닐 때는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자, 개발제한구역도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이 여기다가 지정이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게 또 언제예요? 2019년 11월 30일에 지정 고시가 됐어요. 여기서 아파트 공사를 2019년 5월 10일에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 안 되지만 이 11월 30일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고시가 돼도 아파트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해도 돼요. 아, 얘만 신고하는 거니까 이거 시가 조정국 수선자 보호구역만 얘만. 요거는 신고 안 해도 돼요. 그게 이제 신고예요. 다른 건 그러니까 얘만 신고가 있어요. 다른 데는 할 필요 없어요. 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외워드린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시옷. 그러니까 3개월 또 신고. 안 해도 되는데 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신고하고 나서 시간 뺏겼으니까 또 한번 그러고. C잖아, C. 그럼 되는 거죠. 외우는 거고.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를 여기서 할 때는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막 섞이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힌트를 또 드리는 거고, 이제 그거 아니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도움이 되는 게 있고, 하는 거죠. 이제. 3개월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신고하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계속 거듭되면 이 단어만 보면, 여기는 신고,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줄을 다 긋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체크해 드릴 때, 이제 또, 요약지 입문서 끝나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 들어갈 때도 이거 체크하세요. 그것만 체크하세요. 계속 강의를 들은 사람은 그 체크해서 기억을 하는데, 필기 계속 하는 사람은요. 안 돼요. 뒤에 시간을 보는 거 보니까 쉬는 시간 됐네요. 지났네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